네, 마켓 리더의 특급 전략입니다. 환율과 주가 관계 또 한번 풀어봅니다. NH농협선물 리서치센터 이진우 센터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요즘 그 화두가 시장 말고 사회적으로는 안녕하십니까? 이 단어가 진짜 안녕하신가요?라고 되묻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더군요. 뭐 안녕하십니까? 입에 배어 있기 때문에 뭐 지난 주말엔 또 별일이 없으셨는지요? 금융시장 보시면서 느끼신 점이 어떤 겁니까? 네, 뭐 진짜 요즘 흔히 하는 말로 한 방에 훅 가는 세상이죠. 여러 가지 뭐 국제 정세도 그렇고 국내 뭐 이런저런 사고도 그렇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또 이렇게 지난주 제일 큰 뭐 저로서는 깜짝 놀랄 만한 뉴스는 아직까지 확정 단계는 아닙니다만 미국 주요 언론에서 얘기한 스탠리 피셔가 네. 차기 연준 부의장으로 뭐 지명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그 부분이죠. 스탠리 피셔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준비한 자료 화면 이 사진 보시면은 기억나실 겁니다. 예. 97년 우리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에 프랑스 사람이었던 깡드시, 미셸 깡드시가 IMF 국제통화기금 총재였습니다만 이 스탠리 피셔 이 대단한 분입니다. 옆에 한번 보시죠.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보시면은 태어나기는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태어났습니다. 뭐 영국계 유대인이나 뭐 러시아계 유대인 그런 뭐 두 가지 썰이 있는데 외모로 봐서는 러시아 쪽 같습니다만 이름 봐서는 뭐 영국계라는 쪽이 더 맞는 것 같고요. 이스라엘하고 미국의 시민권 가지고 있고 MIT에서 경제학과 교수를 했습니다. 자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폴 세멜슨 교수한테 공부를 했고 또 제자들이 굉장한데요. 마리오 드라기 22 총재 그리고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은 박사학위 또 이렇게 지도 교수입니다. 레리 서머스도 이렇게 학부 때 잠시 스탠리 피셔 강의를 들었다고 하는데 미국도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군요. 지연과 학연이 아니고서는 뭐 행세를 못 하는데요. 지연이라 하자면은 뭐 유대인 아니면은 행세를 못 하는 나라고 요즘 또 떠오르는 학연은 또 MIT 쪽입니다. 특히 경제 쪽은요. 그런데 특히 이제 우리에게 기억이 남는 것은 94년부터 해서 한 2001년까지 꽤 오랜 기간 국제통화기금의 IMF 수석 부총재를 하면서 그때 또 탈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말도 많았던 그 시절에 아주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나라들의 혹독한 이렇게 구조조정을 갖다가 또 요구했던 그런 분이죠. 이스라엘 중앙은행 총재를 역임하다가 지난 6월 말에 임기를 남겨두고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자 사임했고 지금 보아하니 그때 이미 연준의 의장 내지는 부의장 자리 쪽으로 뭔가 이렇게 오바마 행정부하고 얘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사실은 이 제닛 옐런 지금 거의 뭐 차기 연준 의장으로 이제 상원의 인준 과정만 남아있는 옐런보다 이 스탠리 피셔의 이 경력과 이 또 카리스마 그리고 중량감은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묘한 그림이 나온다는 겁니다. 묘한 그림이 나오고 또 피셔가 이렇게 연준 부의장으로 얘기가 돌았던 지난주 11일 날 뉴욕 증시는 조금 하락하고 국채 수익률 오르고 뭐 달러는 보합이었습니다만 그 다음 날부터 지금 강으로 돌고 뭔가 좀 이렇게 시장이 좀 불편한 양상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또 이제 재밌는 것은 얼마 전에 이렇게 홍콩에서의 컨퍼런스에서 피셔가 한 말이 그겁니다. 포워드 가이던스 이제 결국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이후에 그렇다면 유동성 공급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우려하는 부분을 뭐 연준, ECB, BOE 할 것 없이 영란은행 할 것 없이 전부 이제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정책금리 만큼은 제로금리로 상당히 오래 갈 것이다 하는 이런 말로 달래는 이 포워드 가이던스로 지금 버티고 있다는 것인데 지금 피셔는 이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지금 이제 양적 완화 이제 출구 전략으로 접어들면서 제닛 옐런 차기 연준 의장이 기댈 언덕은 포워드 가이던스밖에 없는데 이 피셔는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내비쳤고 그날 또 많은 말을 한 가운데에 1년 후에 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하는 것을 중앙은행조차도 모른다. 저희가 이스라엘 총재를 겪으면서 보니까 모르겠더라 하는 얘기고요. 또 너무 많은 말을 상세하게 해놓고 나면은 결국 또 훗날 또 그 상황이 닥쳤을 때 중앙은행의 또 정책적 또 제약을 받게 된다. 뭐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글쎄요, 뭐 거기다가 저 개인적인 견해를 붙이자면은 2008년 금융위기 오기 전에 미국이 준비해놓은 카드가 대공황 분야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뭐 세계적인 석학인 버냉키 의장을 준비되었더라면은 그런 피셔는 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또 이 시점에 만 70세의 피셔가 네. 새롭게 등장하는가? 제닛 옐렌이라는 여성 의장 아래에 더 중량감 있는 부의장, 좀 그림이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무언가 또 준비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네. 제가 보는 피셔의 전공은 이렇게 구조조정 쪽입니다. 뭐 일각에서는 그렇게 해서 이머징 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를 갖다가 무난하게 타개해 나가기 위한 준비된 카드 아닌가라고 얘기합니다만 그건 긍정적인 시각이고 좀 삐딱하게 보자면은 2014년에는 여기저기 좀 손볼 때가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죠. 네. 네. 자, 알듯 말듯 뭔가 주실 듯 말 듯 계속 네. 밀고 당기기를 하셔가지고 네, 이 포스트 벤 버냉키 체제의 이제 투탑이 나왔습니다. 네. 제닛 옐런과 앨런 피셔가 나왔는데 네. 피셔를 보니까 잠비아 출신의 유대인 집안이죠. 네네. 유대인의 자본이 전 세계에 큰 보이지 않는 손을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웬만한 그 네네. 경제를 좀 접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과연 피셔가 페드의 부의장으로 채택이 되면은 어떤 구도로 갈 것이냐. 그의 칼집 속에 어떤 칼이 들어있느냐. 장검인지 단검인지 뭐 휘둘러 봐야 알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뭐 예, 칼도 사람을 갖다가 네. 상하게 하는 칼이 있고 의사들이 쓰는 칼은 또 사람을 살리는 칼이죠. 그렇죠. 어떤 칼이 될지 참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좀 더 네. 힌트를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이준혁 센터장의 개인적인 뭐 생각이실 수도 있겠지만, 사견이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참고 정도 사항으로 저희가 들을 테니까요. 네. 자, 12월 FOMC 결과가 이제 목요일 날 우리 시장으로 보면 아침부터 그래요. 이제 적용이 네. 되지 않습니까? 네. 뭐, 눈치를 많이 본다고 하는데, 대충 가닥은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뭐, 좀 뭔가 테이퍼링을 한 다음에 네. 안정화 조치에 대한 달래기 정도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 또 퀘스천 마크를 던져주면서 이번에도 안 하고 다음으로 또 넘길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릴 자료로는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오늘 새벽에 제가 올린 내년도 연간 전망 보고서를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거기에 저는 좀 이렇게 좀 의아한 부분을 봤습니다. 보는 통화 증가 규모가 월마다 좀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QE3 양적 완화 3차 양적 완화 과정에서 지금 매월 850억 불 정도의 국채와 모기 채권을 사준다고 본다면 보는 통화가 그 정도 규모로 늘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하고 7월하고 9월에는 이렇게 보는 통화가 확 늘어버렸는데요. 이제 그 전달에 이렇게 주가가 급락을 하니까 확 많이 풀었다는 것이 보였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10월에서 11월 넘어오는 그 과정에 한 715억 불밖에 되지 않는 보는 통화 증가를 보면서 이미 연준은 암묵적으로 이렇게 QE 축소에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네. 해보게 됩니다. 해보게 되고 그 보고서에 보시면은 뭐 M1이나 M2 우리가 흔히 보는 통화보다는 더 크게 는다고 여기는 그 통화량 지표 통화량의 절대 규모 자체가 공급되는 매달 공급되는 보는 통화에 턱없이 못 미치는 이상한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뭐 연준 얘기를 하자면은 여러 가지 미심쩍은 부분과 이렇게 참 이 사람들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할 얘기가 참 많아지는데 네. 여기서 뭐 다 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뭐 QE 테이퍼링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시장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질릴 정도로 그 QE 축소 얘기를 들어왔던 것이고요. 이번에 안 하면 뭐 1월이나 3월에 할 건데 차라리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막상 닥치고 보니까 그게 아니네 이번에는 안 하고 넘어갈 줄 알았는데 하는 그런 반응이 나올 것인지 지금 뭐 시장이 오더가도 못하는 것이죠. 네. 오더가도 못하는 것이 그런 흐름이고 시장이 또 이렇게
아주 연말에 또 아주 크리티컬한 레벨에 와 있습니다. 간략하게 차트만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S&P 500 보시면은 이렇게 주간 차트인데요. 금융위기 당시 이 낙폭 이후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우상향 채널 상단에서 그리고 지금 굉장히 조금은 무거운 상황에서 더 가자니 좀 부담스럽고 부러지자니 아쉽고 한 그런 국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머징 쪽에서 대표적으로 인도를 한번 살펴보니까 여전히 이 삼중 천장에서 막히느냐 이걸 돌파하고 정고점 고점 경신으로 가느냐 하는 부분인데 최근 2달 연속 이렇게 음봉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그런 측면이고 외환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로달러 보시면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최근 낙폭에 대해서 이렇게 조정의 맥시라고 볼 수 있는 1.3820달러 근처가 돌파되느냐의 여부고 달러엔도 마찬가지네요. 지금 지난 봄에 보았던 103점 한 30, 40 그걸 슬쩍 건드리긴 했습니다만 거기서 또 막히는 모습이라서 결국 이 지금 보여드린 선진국 증시, 이머징 증시의 대표적인 차트와 유로하고 엔화를 보시면은 결국 시장이 무덤덤하게 또 이렇게 대범하게 받아들이는 듯 하면서도 사실은 이번 주 12월 FMC 결과 이후에 방향을 잡아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더 하려고 했더니 시간 다 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저도 오늘 좀 컨디션이 그거 해서 그렇죠. 조금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 과정에 제가 생각해도 좀 미진한 면이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네, 뭐 일단 힌트를 좀 많이 주시려고 했던 의도는 저희가 파악을 했으니까요.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율로 풀어보는 주가. 뭐 주가 얘기는 전혀 하지도 못했는데 네네. 얘기도 별로 못했고요. 자, 다음 기회를 또 미뤄야 될 것 같네요. 마켓리더의 특급 자리하겠습니다. NH 농협선물 리서치 센터 이진우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